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장관들이 브라질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들 장관들은 공동의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과 북러 군사협력, 그리고 중국의 공세로 영내 도전이 점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일본의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21일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브라질에서 별도의 3국 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공세적 행동들을 지적하면서 영내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With growing regional challenges, including the DPRK's provocative actions and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and increasingly assertive actions by the PRC,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with our closest allies is more important than ever. 블링컨 장관은 이어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새 정상이 제시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강조하고 특히 3국 간의 북한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와 다개념 군사훈련을 강조하면서 세 나라는 공동의 안보 도전이 있을 때 서로 협의하고 신속히 대응하며 공조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조태열 외교장관 역시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is year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first ever trilateral summit held in 1994. This gathering therefore represents a symbolic milestone in our journey together. Third, this is our first ever trilateral foreign minister meeting to be held in South America. I think it is emblematic of our global outreach and our commitment to meet whenever and wherever we can. 일본의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현재 국제 정세를 언급하면서 미한일 3국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ooking at the global landscape, the free and open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rule of law is now being challenged. It is already 2 years since Russia's aggression against Ukraine started. 이날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 타이완 해협 및 가자 지구 문제 등 여러 현안들이 논의됐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3국 외교장관들이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이룬 엄청난 진전을 되돌아보고 각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현재와 미래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새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시아의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점증하는 군사 지원에 대한 긴밀한 공조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대사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게 즉각적인 철군과 북한 무기 조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20일 국무부 브뤼셀 미디어 허브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년을 맞아 개최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미국의 입장은 흔들림이 없으며 러시아는 유엔 헌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우리는 계속 우크라이나를 돕고 포괄적이고 견고하며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이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 수위를 확대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이자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20일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대담 행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수단을 어떻게 강화하고 조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characterize it as a very serious concern, serious threat, because here you have both two countries of strong concern right now, not only just the DPRK and what they have been doing, but also Russia in invading Ukraine, working together. And
젠킨스 차관은 이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무기나 기술을 획득하려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와 재료, 그리고 기타 첨단 기술 등이라고 답했으며 이어 미국은 한국의 방위에 전념하고 있으며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고 우리의 목표도 한반도의 비핵화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회수된 북한산 탄도미사일에서 미국과 유럽의 부품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밝혀지자 제재 전문가들은 각국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이중용도 품목의 북한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품 제조사들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대북 거래 가능성을 경고하고 유관국들은 더 적극적인 법 집행과 교란 작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분쟁군비연구소가 최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회수한 북한산 탄도미사일 잔해에 290개 부품을 조사한 결과 8개 나라에 본사를 둔 26개 회사의 제품이며 특히 75%가 미국 회사가 제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면서 탄도미사일에 미국 등 서방국 제조사들의 부품을 사용한 것입니다. 후르카와 가스이사 전 UN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은 22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이번 북한산 탄도미사일에서 발견된 미국과 유럽 부품들은 대부분 이중용도 품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부품의 조달 경로를 추적하기는 어렵지만 이중용도 품목 중에서도 조달 경로 추적이 가능한 품목들이 있다면서 핵심은 불법 네트워크의 주요 지점을 식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DIA 정보분석관을 역임하고 각국의 북한 제재 회피 활동을 추적해온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이중용도 물품의 북한 유입을 막기 위해 제조사들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활용하는 위장회사 목록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국제 통상 분야에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ake sure that these companies know that North Koreans will be trying to purchase this type of stuff and to have them be on the lookout for folks who are using third-party intermediaries and make sure they check the legitimacy of those third-party intermediaries. 랜드 연구소의 찰스 킹 말로리 국제위험 안보국장은 제재의 모든 구멍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 유입을 막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ones that are very difficult to get hold of that will make a difference between a success and failure, like filament winding machines for missile bodies, computer-controlled lathes for missiles and for nuclear weapons. There's certain types of high-speed electronic switches. 데이비드 애셔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불법 조달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미국 사법당국의 법 집행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It shouldn't just be investigated by the Commerce Department. We really need to get the FBI involved, investigating how the flow of components is going in, and then there should be efforts to stop it. 애셔 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공급망에 침투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유리김 유럽 유라시아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와 사치품 거래에 대해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하고 지지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계로 알바니아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김 차관보는 22일 미국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이 개최한 우크라이나 전쟁 2년 브리핑에서 북러 무기 거래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고급 승용차 선물,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신뢰성,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에 대해 모든 종류의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하고 러시아의 행동과 푸틴의 결정을 고려하면 러시아가 국제기구에서 잇따라 쫓겨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이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계속 어길 수 있다는 러시아의 생각은 정말 끔찍하다면서 안보리가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체계를 훼손하는 결정에 대해 그들은 계속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년을 앞두고 북한 무기에 러시아 이전에 관여한 개인과 업체 등 50여 건의 러시아 제재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데이비드 캐머런 외무장관이 테러 제재를 발표했으며
이번 제재 대상에는 군수품 제조업체와 전자회사, 다이아몬드 및 석유거래업체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이번 신규 제재 대상에는 북한 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는 데 관여한 러시아의 아지아 해운사와 아지아 해운홀딩스, 이벡스 해운을 비롯해 러시아 용병 부대인 바그너 부대의 이동 지원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국영항공사 224 항공단과 이 항공단의 책임자인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미키치크 등이 포함됐습니다. 캐머런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년 후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원으로 동맹국들과 단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와 함께 북한에 대한 합동 사이버 위협 권고문을 발표했던 독일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양국 정보기관 간 조사 결과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22일 VOA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 파트너 및 연방정부 내 다른 관할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합동 사이버 권고문 발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분야 협력 강화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무기고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북한의 노력은 영내 및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독일 정부는 앞으로도 사이버 분야 등 북한의 제재 회피와 관련해 그 허점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독일 헌법보호청과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19일 북한의 방산 분야 대상 사이버 위협 권고문을 발표하고 북한의 해킹 활동에 사용된 공격 전략과 기술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